안녕하세요. 인문계 논술 파이널 숙명여대 설명을 맡은 최윤실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유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강사분들께서 이 바뀐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학생분들도 그것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것을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이 바뀐 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숙대 특징으로 넘어가서 분석적으로 이제 유형에 접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일정을 볼게요. 숙명여대 20일, 21일 양일간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본인의 그 지원 전공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각각 어떤 날짜에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지, 어떤 시간에서 어떤 시간까지 가셔야 되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일 날 수능을 보게 되니까 19일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19, 20일 이틀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많은 학교 논술들이 수능 직후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학교 논술을 함께 준비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잘 세워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막 정신 없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최저는요, 수능 최저는요, 국영, 수탐 두 개 합 5입니다.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요거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사 시간, 문제의 고사 시간 작년까진 120분이었는데 100분으로 줄었어요. 100분으로 20분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도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작년까지는 문제 1번, 문제 2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통으로 쭉쭉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1번을 1-1, 1-2, 2-1, 2-2 요런 식으로 그 소문항으로 쪼개서 내겠다. 요게 이제 문항에 있어가지고 유형이 바뀐 지점입니다. 이따가 살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자, 필기구는 볼펜 샤프 사용 가능합니다. 지우개도 좋습니다. 샤프나 연필 사용 가능한 학교는 거의 다 지우개를 쓰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테이프는 사용 불가하니까 샤프, 지우개 가지고 가셔야 되고 볼펜을 가지고 가실 시에는 원고지 수정법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고사 시간 20분이 감소했고 유형이 변동되었습니다. 알아봅시다. 올해 22학년도 이제부터 저희는 이렇게 낼 거예요 하고서는 숙명여대가 모의 논술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고 예상하면 됩니다. 1-1번 이제 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심은 나와 다에 나타난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300 플러스 마이너스 30자예요. 그 다음에 1-2번 아래 표에 나타난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완화를 활용하여 기술하시오. 600 플러스 마이너스 60자네요. 1번 세트 다 합쳐서 900 플러스 마이너스 90자가 되네요. 그쵸? 그럼 뭐 아래쪽은 조금 적게 쓰나 더 많이 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위랑 같죠? 2-1번 요거를 설명해봐라. 300 플러스 마이너스 30자. 그 다음에 요걸 휘판적으로 평가해봐라. 600 플러스 마이너스 60자 해서 900 플러스 마이너스 90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 봤을 때는 이 1번 세트와 2번 세트가 요구 자수가 같으니까 아마 배점도 같을 겁니다. 하지만 테마가 다를 겁니다. 전혀 다른 주제의식 하에서 이제 1번 세트가 나오고 독립적으로 2번 세트가 나올 거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작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은 올해 거예요. 2-1번 첫 번째 거 가나의 공통적 인간상 설명하기. 2-2번 뭐를 토대로 이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걸 볼게요. 전년도 2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올해 모의랑 비교하면 유형이 전혀 달라졌나요? 네, 그건 아니죠. 이제 요게 비교라면 요것도 비교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다의 공론조사가 요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질을 평가하시오. 평가 유형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2-2번에 보면 비판적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뭡니까? 유형상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있느냐, 이때까지 열심히 기출 공부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느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기출 공부하셨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실 때 기출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근데 자수 체크해 보세요. 오른쪽은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죠. 그럼 뭡니까? 자수가 줄어든 만큼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존의 문제가 뽀개지고 그 다음에 자수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형상의 큰 변화는 없다. 따라서 기출 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의미를 조금 깨닫고 가야겠죠. 자, 우선 오른쪽을 보면 전년도 거를 보면은 뭡니까?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이 왼쪽이랑 비슷한 두 가지 요구사항으로 이제 논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자 전체에서 각 부분의 서술을 얼마나 할당을 할지, 즉 뭐 첫 부분 서술할 때 500자 할당하고 두 번째 요구사항 이제 이행할 때 500자 할당하고 이렇게 할지, 뭐 300자, 700자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학생의 재량에게 맡겨두고 있죠. 학생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자 써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을 넣어가면서 풍부하게 써줘.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숙대가 좀 더 친절해졌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논제에 따라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각 부분에 얼마만큼을 할애할지도 우리가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판단에 쓰는 어떤 에너지나 시간 같은 거,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각 부분 서술하는데 내가 얼마의 구체성을 들여서 얼마의 분량으로 쓰지, 이거를 이제 학교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거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통짜로 하나의 글이죠. 하나의 글을 쭉 이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 유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거 쓴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을 만족시킨 다음에 다음 부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때 연결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돼.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 모의논술에 따르면 그냥 문제를 각각 풀면 되기 때문에 이 연결에 대한 이제 집중도나 에너지 같은 것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숙대가 조금 친절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타이트해졌지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리고 좀 간단하게, 너무 설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숙대는 어떤 점이 포인트인가. 숙대는 나를 가지고 가를 평가하고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제시문이 평가의 기준이거나 평가의 대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제시문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면 대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길래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게 평가의 기준이면 요 제시문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길래 다른 제시문을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써주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답안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약 짱이야, 너무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숙대 제시문 요약을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선 첫째,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새롭고 섬세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논증 구조가 이제 문단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제시문이 출제가 돼요.
요런 게 이제 지금 여기 띄워놓은 것이 숙대 제시문의 난이도를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제시문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불명료하게 요약할 때가 종종 있고, 근데 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했는데 얘가 하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들고 있는데 그거를 2개만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제의식하에 어떤 전제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이어지는데 주장 얘기하고 전제 그 다음에 바로 결론으로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빼먹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숙대 제시문 요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심한 정확성, 꼼꼼한 정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을 닦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문단별로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3개 혹은 5개 정도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문단별로 중요해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줄을 그어보고 이제 문단별로 이제 줄 그은 것을 쭉 이어보면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냐?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었다. 글자 수도 근데 조금 줄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뽀개져서 나오고 있다. 요거를 숙지하고 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타이트해졌죠? 시간 배분 연습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에 다 쓰실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 역량을 늘려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제시문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요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최신 기출을 써서 숙명여대의 느낌, 감각을 최대한 잡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제시문이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식과 요령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요약 방식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각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시간 배분도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20일 보는 친구, 21일 보는 친구 뭐 나눠져 있겠지만 일단 수업은 19일, 20일로 나눠놨어요. 시간 잘 보세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함께 준비하실 때 요 시간이랑 날짜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100분 작성이기 때문에 1시간 40분은 실전같이 여러분들이 와서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20분은 해제 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일 금요일 날에는 2022년 모의논술을 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뀐 유형을 풀어는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일 날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때밖에 기회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2022년 모의논술이 뽀개지고 시간 적게 주고 이제 자수 조금 준 거 이제 그거를 풀어보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출 풀어도 연습이 됩니다. 조금 더 난도 있게 연습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20일 토요일은 2021년 수시논술 1회차 요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잘 확인하세요. 이제 요거 나는 익숙해서 풀고 싶지 않다. 모의논술 이번에 풀어보고 분석도 너무 많이 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숙명여대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